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쭤보기도 머쓱한 하루 보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그저께부터 대구 경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뉴스 특보 계속 보시면서 얼마나 늘었나, 또 우리 지역에는 환자가 없나 싶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유진 아나운서의 이유 있는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구 지역 그리고 경북 상황, 또 대응 방침, 가짜 뉴스까지 좀 짚어보죠. 네, 이유진 아나운서. 오늘까지 확진자도 많이 나왔고요. 네. 또 조금 전 소식에 의하면 청도에서 사망자도 나왔다고요. 네, 국내 첫 맞습니다. 사망자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오후 들어서만 우리 지역에서 2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요. 국내 첫 사망자도 청도에서 나왔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상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확진 환자가 처음 나타난 건 지난 화요일 18일이었습니다. 예. 네. 31번 환자가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밤새 추가 환자 발생으로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해서 대구에서 39명, 경북에서 10명, 총 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또 오후 4시를 지나면서 2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19 확진자는 몇 명인가요? 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요. 우리나라 확진 환자가 모두 104명입니다. 네. 확진 환자에서 격리 해제된 사람은 16명이고요. 또 검사를 진행 중인 사람은 모두 1,860명입니다. 5시 30분 속보로요.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첫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문제는요,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26명이 이 31번째 환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현재 계속 조사 중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대구 지역의 확진 환자 중 상당수가 31번 환자와 같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대구의 확진 환자 중에서 26명이 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 외에 31번째 환자가 입원했었던 새로난 한방병원에서 2명, 또 W병원에서 2명, 구병원에서 1명, 일본 여행 2명, 확인 중인 6명 등이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아직 31번째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고요, 또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감염 경로 파악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그래서 대구시는 어제부터 코로나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권영진 대구시장의 브리핑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우선 700여 명에 대해서 전화 면접을 통한 조사에서 열 등 현재 증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90명 정도이고 또 한편으로는 1,001명 외에 또 확산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현재 유입 및 확산 차단에 맞춰진 방역 대책으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대구시장의 긴급 브리핑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31번째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일 텐데요.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전해 드리기 위해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공개한 31번째 확진자 동선에 따르면요. 31번 환자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직장인 C클럽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 C클럽의 위치는 대구 동구 유라동이라고 합니다. 6일 밤 10시 30분경에 교통사고가 나서 7일 오후 5시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새로난 한방병원에 외래 진료를 갔다가 입원 결정을 받고 입원 준비를 위해서 자택에 다녀왔는데요. 이때 밤 9시에 자차를 이용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자가용을 이용을 했고요. 네. 그다음부터 입원 상태였죠. 그다음 네, 경로부터는. 4인실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16일까지 입원을 했는데요. 사실 8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는데 9일 일요일에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이동을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또 결혼식도 갔었거든요. 예. 15일 토요일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퀸벨 호텔 뷔페 3층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요. 다음 날 16일
다시 신천지 대구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 보건소를 찾았고 대구 의료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때 양성 판명이 난 겁니다. 네. 31번 환자가 발생한 게 이번 주 화요일 18일이었는데 3일 사이에 대구 경북 확진자가 70명으로 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오늘은 사망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31번 환자는? 일단 이 환자는 지금 현재 대구의료원 음악병동에 격리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새로난 한방병원을 비롯해서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은 폐쇄된 상태지요? 맞습니다. 현재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또 밀접 접촉자를 보면서 네.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확진자들의 동선이 파악된 곳은 대구 동구의 하나린 어린이집, 또 만촌동 소재의 아트필 미술학원, 네. 수성구 범어동의 삼성화재 건물 등이 폐쇄가 됐는데요. 동선이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추가 폐쇄가 이뤄지고 또 자가격리가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오늘 나온 확진자 가운데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학원, 교사도 있어서 좀 걱정이 그렇죠. 더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의심 환자나 확진자가 나온 그런 응급실은 또 폐쇄가 됐죠. 맞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을 시작으로 해서요. 경북대, 영남대, 또 대구 가톨릭대 대학병원이 차례로 폐쇄가 조치가 됐는데 현재 7곳 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운영 중이고요. 또 동산병원도 지금은 응급실 폐쇄가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4개의 상급 의료기관 또 이외의 지역의 주요 병원 응급실이 폐쇄가 되면서 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걱정이 많이 큽니다. 이 31번째 환자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더 걱정이 큰데 네. 일단은 우리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건당국에서는 이 31번째 환자를 수포 전파자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31번째 환자가 현재 코로나19의 첫 수포 전파자로 기록될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31번 환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 확실하지 않거든요. 이 환자 역시 2차 감염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분이 많은 곳을 특히 교회라든가 네. 예식장이라든가 그렇죠. 다중 이용 시설을 다녀서 네.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또 이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의료진이 권한 진단 검사 2번이나 일단 거절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네. 많았었는데 사실 본인은 해외 여행을 간 적도 없었고 또 의심 환자와 접촉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한 달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렇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어땠을까? 미리 권했을 때 좀 진단을 받았으면 네. 어땠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미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공동체 시민의식 다시 한번 생각을 그럼요. 해봐야겠죠. 네. 또 이럴 때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어떤 가짜 뉴스가 나왔냐면요. 한번 볼까요? 네, 일단 31번 확진자 퇴원 요구를 했다. 또 발버둥 치고 병원을 나서려고 하자 제압하려던 간호사 등의 마스크를 벗기고 몸싸움을 시도했다. 또 환자 가족이나 신천지 신도들 다수 병원으로 몰려와서 병원 업무 방해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코로나 피싱 문자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싱 문자와 31번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 또 47번 확진자에 대한 동선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는데요. 저희 대구 MBC가 가짜뉴스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SNS나 각종 커뮤니티에 떠도는 이런 루머들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 공공기관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후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유진 아나운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일단 해외 방문이나 확진자와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 2차 감염 또 3차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증상이 일단 초기 감기 증세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또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가기보다는 질병관리본부 1339 혹은 대구시 053-120 또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확진자 이동 경로를 보시고 혹시나 겹치는 곳이 있다라고 하시면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말고 자가격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보다 철저한 개인위생 신경 쓰고 계시죠? 외출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자주 하시고
또 물로 손 씻기가 어렵다 하시면 손소독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팔이나 손수건을 이용하는 기침 예절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니 해도 당분간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집과 회사 또 꼭 가야 되는 곳만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두려워하거나 잘못된 가짜뉴스로 불안에 떨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 또 예방수칙에 잘 따라주시면 아마 이 위기도 빨리 헤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유진 아나운서의 이유 있는 브리핑도 그래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손 씻기, 그리고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요즘 같은 때는 발열이 좀 있다 싶으시면 집에서 자가격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또 이상하다 싶으면 1339 보건소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짜뉴스 아무데나 유포하면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꼭 저희 단속반, 가짜뉴스 단속반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방 수치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보다도 여기 하나를 더 보태자면 바이러스의 끄떡없는 내 몸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면역력을 일단 높여야 그렇죠. 되는데 따뜻한 차를 마시면 내 몸이 또 뜨거워지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하동 녹차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녹차를 활용하는 방법, 예. 든든한 건강 리포터 오승철 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를 잡아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입수. 하동의 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녹차에서 카테킨을 추출해서 네. 추출한 카테킨을 이제 AC를 통해서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아, 그럼 이제 분석 결과는 저희 뭐 좀 알아듣기 쉽게 지금 현재로서. 분석 결과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ECG나 카페인이나 이제 ECG 같은 이 그래프들이 나오는 곳이 우리가 추출한 녹차에 이 물질이 있다고 표현됩니다. 일단 처음 딱 뵀을 때 느낌이 누가 봐도 배운 분이구나라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저렴한 편이 저렴하죠. 예, 박사님이시구나 생각이 딱 들어요. 예. 예. 그럼 여기서는 주로 이제 녹차에 관련된 걸 지금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녹차가 너무 좋다는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특히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호흡기 질환인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신종 코로나 네.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호흡기성 질환에 굉장히 예방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지금 현재로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녹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폴리페놀 성분인 카테킨이 가장 중요하고요. 카테킨 중에서도 우리가 뭐 EGCG라고 있습니다.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우리 항암 작용을 이제 막거나 우리가 호흡기 질환인 항바이러스 작용 이런 게 감기라든지 독감 이런 게 다 좋은 게 이런 EGCG라는 카테킨입니다. 와, 이 그림만 봐도 무섭네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사스하고 예. 신종 코로나인데 사실 메르스하고 같은 종이에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거 관련돼서 또 뭐 특허를 또 받은 게 있다고. 예, 저희들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죠. 닭에다가 직접 임상적으로 실험을 해서 그 적용을 해보니까 이 닭 안에 이제 그 바이러스의 정식을 막을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이 좀 줄어드는 거죠. 네. 예, 그런 결과가 있고요. 사실 이 녹차만이 유일한 해결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정보를 아는 것도 굉장히 든든한 것도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연세대와 공동으로 연구한 녹차 추출물 특허.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결과는 상용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에 이제 실제 닭에다가 적용을 해본 거거든요. 네. 녹차를 물처럼 마신다는 녹차 박사님. 그가 권하는 바이러스 예방법은 기본을 지키자입니다. 이런 이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이제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을 깨끗이 씻고 자주 씻고 그다음에 섭생에서 음식을 이제 좋은 음식들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야생 녹차의 시베지가 하동이란 사실은 알고 계시죠? 우리 하동 녹차는요 1200년 전부터 이곳 하동군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여가지고 고려시대부터는 왕한테 진상품으로 쓰이기까지 했는데 처음 녹차를 재배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약용으로 많이 쓰였던 게 바로 하동 녹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녹차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오늘 만든 이름 자체도 특이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게 돈차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차, 예, 예. 만들어진 형태가 옛날 엽전 모양을 했다 해서 돈차를 그래요. 이게 마시면은 녹차도 재밌게 만들어 즐기는 시대. 돈차 만드는 방법 크게 배워볼까요? 나와요, 모양이. 근데 이제 이게 잘 찢지 않으면은 모양이 되게 거칠게 나와요. 그래서 찢는 게 힘들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면 좋겠죠. 한번 해보실래요? 네. 천천히 하셔야 돼요. 네. 손이 급해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이제 모양 틀 잡아야 모양을 되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형태가 엽전 모양이다. 그래서 그 구멍을 내는 거예요. 네. 구멍을 내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이면 되겠죠. 이게 좀 자연 발효가 되기도 하고. 그때 미생물에 의한 자연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니 발효차, 한국의 미니 발효차. 일단은 뭐 우리가 이걸 마시면서 그죠? 준비를- 면역력도 높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요즘에 어떤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이 차는 약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향도 좋고. 네. 맑아지는 느낌은 당연히 드는 거고. 녹차를 마시는 것으로 만족해라. 노노. 하동의 핫플레이스를 찾았는데요. 야, 조격이 뭐 좋긴 좋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녹차 조격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뭐 그 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조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 조격물에 들어있는 차는 우리가 마시는 차예요. 음용을 하는 차를 그대로 그 물을 우려가지고 아깝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녹차가 좋고 우리 하동에 뭐 제일 하동의 얼굴이죠 이게. 그리고 또 발이 이렇게 따뜻하게 담가 놓으면은 기운도 가라앉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펄펄 오르는 녹차 조격은 평소 손발이 찬 사람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 불면증이나 발냄새를 없애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우선 심신이 안정이 될 것이고 또 자연 경관 보고 있으니까 더 또 안정이 될 오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요. 특히 녹차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지금 피부 좀 좋아지니까 녹차를 계속 마시고 많이 마시다 찻잎 우린 보니까 물은 천연 피로 회복제. 보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녹차. 하루에 얼마나 마시면 좋을까요? 양 정도는 양은 하루에 계속해서 이렇게. 보통 보면은 우리 그 일본에서도 그 학회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작은 잔으로 30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길거리에 하루 물 2리터 대신 녹차 2리터. 녹차로 뱃살 쏙 빼는 다이어트에 도전합니다. 특별한 녹차로 즐기기 세 번째 팁 나갑니다. 언뜻 보면 모래를 수북하게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시죠? 자, 녹차를 활용한 여러 가지 면역 증강이 뭐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여기는 또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섬진강 이제 거기 쌀을 많이 생산하는 무디미 벌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토지의 주무대이기도 하고요. 그 거기에서 생산하는 쌀겨랑 우리 하동의 이제 유기농 홍차랑 이제 녹차를 혼합해서 자연 발효열로 이제 스파를 즐길 수 있는 녹차 효소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 말 그대로 이제 몸의 온도를 좀 높여서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병기를 좀 퇴치하자 이런 건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제 옷이랑 가는데. 악양 너른 들판에서 나온 쌀겨와 하동 특산물 녹차, 홍차가 만났습니다. 혼합 물질을 고루 섞으면서 온도를 올려줍니다. 누우면 되는 거죠? 네, 몸에 아래쪽으로 선생님 발을 조금만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이제 묻으시는 거죠? 네. 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녹차로 누리는 호사라고 할까요? 특이하네. 구수한 쌀겨와 녹차 향이 어우러지면서 이불이 포근하게 감싸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벌써 열이 막 올라오네요. 올라오죠? 네. 야, 그냥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여러 개 효소를 이용해서 하니까 더 이렇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몸에.
효소 찜질은 온도가 서서히 오른 만큼 체내열을 오래 유지, 땀과 함께 노폐물을 빼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제 한 15분간 이제 체험을 이제 진행하실 거예요. 처음엔 약간 공포심 같은 것도 좀 있었거든요. 좀 잘 살 걸 같은 후회 같은 것도 좀 들었었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진짜 면역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특허받은 녹차 효소 찜질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뽀송뽀송 피부 미인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땀이 빠지니까 주변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얼굴 좋아졌다고. 뭐 쟤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깨끗해진 느낌이네요. 면을 또 올리면서 한 잔 먹으니까 굉장히 건강해지네요. 녹차의 변신은 무궁무진합니다. 끝나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녹차와 함께 시원하게 날려버리시면 어떨까요? 차로 마시도 좋고 조격이나 찜질로도 그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꼼짝마 하동 녹차로 깔끔하게 예방하세요. 마시는 거는 익히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덥기까지 하네요. 근데 그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늙지 않게 해주기도 하고 조류 독감에도 또 힘쓴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다는 거죠. 네, 이 녹차의 성분을 우리 조상님들도 미리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내용 중에 엽전 모양으로 만들어서 돈차로 불린 녹차도 있었고요. 또 돈전자를 써서 전차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고구려 시대부터 돈차를 만들어 드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됐죠. 어쨌든 발효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차, 전차가. 그러고 보면 발효 음식들이 항바이러스는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김치, 된장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마늘까지 한국인들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음식이 좋다고 하면 한 가지만 계속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맛있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차도 카페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는 코너가 있죠. 네, 시시톡톡 고지를 이제서야 해드립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채팅 그리고 유튜브 검색하셔서 대구 MBC 시시각각의 여러분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법 그리고 시청 소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곡도요. 여러분은 시시각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월 21일 내일이죠.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올해부터 새롭게 지정한 대구 시민의 생일, 대구 시민의 날입니다. 원래는 대구 시민의 날이 10월 8일이었었는데 작년 12월에 대구 시민 원탁회의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이 됐습니다. 네, 국채보상 운동하면 그 대구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진 역사적인 날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힘이 다시 한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 시민의 날 첫 생일인데 아무쪼록 나중에 기억할 때는 코로나19를 무찌른 역사적인 날이 또 되었으면 싶네요. 그런데 이 생일이 새로 정해진 만큼 다양한 준비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겨울옷을 좀 정리해야겠다 싶으신 분들 주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똑소리 나는 이수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반짝 추위가 남아있는 요즘 봄을 앞두고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 바로 이 시기가 겨울옷을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타이밍.
이유는 바로 할인율도 크고 작년에 새로 나온 상품들도 정리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2월부터 봄옷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옷을 정리 및 세일하는 기간입니다. 평소에 눈여겨봤던 고가의 겨울옷을 좋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플리스 재킷, 쇼패딩 등의 트렌디한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타일이나 두껍지 않고 밝은 컬러의 봄에도 입을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쇼핑 방법입니다. 특히 고급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옷은 큰맘 먹고 사야 할 만큼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반값으로 할인을 해준다면 그야말로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평소 사고 싶었던 가벼운 패딩도 입어보고 봄꽃처럼 화사한 코트도 입어봤는데요. 똑주부의 선택 어떤가요? 너무 두껍지 않고 가벼워서 초겨울에도 좋고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초봄에도 잘 어울릴 것 같죠? 올겨울은 날씨가 따뜻해서 이렇게 울 100%의 핸드메이드 코트가 유행이 많이 되었어요. 봄을 앞두고 이런 코트는 지금 60% 세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베이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유행을 안 타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월 상품이라든지 세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문하셔서 구매를 해두시면 아주 좋은 철호의 찬스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좋다. 잘 어울리셔요. 예쁘세요. 알뜰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번엔 남편이 외출을 서두르는데요. 날씨가 다 됐다. 나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아유 멋부리지 말고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녀. 아니 잠깐만. 왜? 이거 안 되겠다. 왜? 이거 좀 벗어. 만날같이 이 목도리에 이 패딩 점퍼에 아유 더러워. 좀 빨리 입고 다녀야지. 그래도 나 속옷은 맨날 빨아 입잖아. 아유 이게 세균 덩어리야. 이게 세균이 있다고? 이게 모르네. 안 그래요 선생님? 세균 덩어리. 겨울철에는 땀을 덜 흘려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이라는 생각에 추운 날 늘 착용하는 장갑이나 목도리, 두꺼운 외투는 세탁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꺼운 겨울 복장이 자칫 세균 덩어리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감기를 포함한 각종 바이러스 질환들과 전염성이 있는 박테리아 질환들을 옮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빨면 줄어들기 쉬운 니트나 두꺼운 패딩은 사실 그냥 털어 입기도 하고 자주 빨기 어려운데요. 외출할 때 잠깐 끼는 장갑이나 모자, 목도리 같은 방한용품도 알고 보면 세균이 많다고 하네요. 특히 장갑이 가장 심한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갑을 낀 채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장갑 표면에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묻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하면서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를 만진 뒤 코를 매만졌다면 장갑에 묻어있는 것들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목도리 또한 얼굴이나 입과 코에 늘 닿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독감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질환이 유행한 때면 더욱 청결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 장갑이나 목도리의 세탁도 중요합니다. 생물이 열에 약한 만큼 천으로 된 장갑의 경우 뜨거운 물로 빨면 됩니다. 겉면은 물론 속면도 깨끗이 세탁해야 합니다. 손과 접촉하는 장갑 안쪽에서도 세균이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목도리 역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세탁을 해서 사용하고 두꺼운 외투의 경우도 겨울 동안 최소 3번 이상은 세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우 이걸 어떻게? 아우 잘 만났어. 아이고 왜 뭐가 그 고민이실까? 저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네, 뭐요? 이 패딩 점퍼 말이에요. 네. 아니 그냥 더러워질 때마다 세탁소 가기에는 지갑 사정도 넉넉지 않고 집에서 빨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요. 이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세탁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간단하게? 그럼요. 겨울옷 셀프 세탁 꿀팁을 알려줄 김현주 살림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패딩을 오래 입다 보면은 보통 찌든 때가 이 목 부분 아니면 이렇게 손목 네, 그 부분에 때가 많이 끼는데요. 일단 목대 그다음에 여기 찌든 때를 이제 손목에 찌든 때를 깔끔하게 맨 처음에 애벌 빨래 한 다음에 이제 세탁기에다가 돌릴 거예요. 아 이거를
세탁기 해야 된다고요? 네, 패딩 안에 보면 이렇게 세탁에 관한 이렇게 정보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손세탁 아니면 이제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그런 패딩이 있어요. 자, 이럴 때에는 집에서 그냥 따뜻한 물에다가 간편하게 손세탁 아니면 물세탁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패딩 셀프 세탁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주방 세제와 물만 있으면 되는데요. 소주잔으로 3컵 분량의 물에 주방 세제는 소주잔 반컵만 짜주세요. 이제 잘 섞어서 청소용 칫솔에 묻히고 오염된 부분을 문질러줍니다. 아, 저는 별스러운 게 들어가야 될 줄 알았어요. 주방 세제밖에 안 들어갔는데. 네. 패딩의 지퍼와 단추는 모두 잠그고 뒤집어서 착착 접은 뒤 세탁망에 나온 후 세탁기에 넣어줍니다. 이때 세제는 꼭 중성 세제를 사용하세요. 네, 지금 패딩에 이런 찌든때 부분은 애벌 빨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넣으셨는데 물을 찬물을 넣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30도 좀 따뜻한 물 사용하셔야 되고요. 중성 세제로 이제 무슨 울코스 이런 좀 섬세한 그런 코스로 이용해가지고 세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탁 후엔 수평으로 편 건조대에 눕혀서 말려주세요. 어느 정도 말랐을 때 페트병이나 막대기를 이용해 골고루 두드려주면 패딩이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 어때요? 깨끗해졌죠? 네, 겨울에 패딩 말고 이런 모지 코트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겨울 지나갈 때까지 잘 안 빨아요. 맞아. 네, 그럼 뭐 음식 냄새도 나고 그런데 우리 모지 코트도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법이요? 네. 먼저 물은 소주잔으로 5컵 분량을 넣어주시고 린스는 가볍게 한 번만 짜주세요. 잘 녹여서 섞은 뒤 깔때기를 이용해 스프레이 용기에 넣어주면 준비 끝! 코트를 옷걸이에 걸고 물방울이 맺히지 않게 골고루 뿌려줍니다. 부드러운 옷솔이나 촬영용 먼지 브러쉬로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가볍게 입는 옷 말고요. 좀 고가의 뭐 캐시미어 소재의 옷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서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손길, 우리 세탁 전문점 있죠. 맡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크게 다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오늘 요것만 배워도 오늘 똑주부가 얼마나 아낀 거예요? 그러게요. 조금만 신경 쓰면 오랫동안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겨울옷. 이왕이면 알뜰하게 쇼핑하고 관리해보세요. 특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 시기. 집에서 간단하게 우리 가족 건강도 지켜보자고요. 와, 저만 그 겨울 한철 내내 입고 세탁소에 맡기는 네. 줄 알았더니 그래도 저런 방법이 있네요. 간단하게는 손 세탁도 하고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옷도 좀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요즘 중요한 게 있잖아요. 손 씻기. 그다음에 청결 유지 이런 건 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외출하고 갔다 오면 내가 입은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오늘 똑소리 나는 똑주부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정월대보름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가장 큰 달 잘 보내고 나서 옥천군 청산면 어르신들이 지신밟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네. 정월대보름, 신명나는 농악에 맞춰 한 해의 안녕을 빌며 마을의 전통신앙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전통적인 거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죠. 좋지요. 우리 마을 일에 잘 되라고 하고 또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게 좋지.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청산면 사람들의 지신밟기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개가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아침. 특별한 차림을 한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많이 모여 계시네요. 네, 저희가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아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랑 같이 다니시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청산 풍물단원들이 아침부터 신명나는 길놀이로 마을을 깨우고 있습니다. 진기한 구경을 놓칠세라 한바구음 장착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마을 사람들. 지신밟기는 음력 정초에 지신을 진입함으로써 악기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과 풍장 및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민속놀이인데요. 이 지역 사람들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길놀이로 흥을 돋운 다음엔 마을 수호신인 성황당 나무 아래서 동제를 올립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황림전에 비옵니다. 고사상 앞에서 경건하게 제를 올리는 제주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제주는 각 마을에서 어르신들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부정하지 않고 그래도 동네에서 인지도가 있는 이런 분을 택해서 동제 재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를 올리고 나면 재관들과 풍물단들이 풍장을 울리면서 성황당 나무 주위를 돌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성황당 나무인데 한 여기 400년 된 건데 꺾고서는 또 200년이 됐다고 해요. 저도 소원 여기 할 때는 만날 필요 없지 와서. 정월 대보름 전에는 여기는 막 애기 못 낳은 사람들 왔어요. 애기 그것도 빌고 소원 성취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때만 해도 뭐 옷걸이 뭐 잔말 갖다 걸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지나다니면 여기 꼭 뭐를 갖다 놓고 이래 돌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인사를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을 수호신께 제를 올리는 것은 부정을 막아주는 의미가 큰데요. 청산면에선 이 동제를 한 해도 걸은 적이 없답니다. 동제를 올린 풍물단은 흥겨운 길놀이를 펼치며 또 다른 마을을 향해 길을 나서는데요. 청산면 주민들이 함께 지켜가는 풍습이라 그 소중함이 더합니다. 옛날에는 상을 이래 받쳐가지고 쌀로 이래 한 방울씩 놓는 사람도 있고 쌀 없는 사람은 옛날에 쌀이 귀했잖아. 그러면 이제 돈으로 이래 놓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 좋지요. 우리 마을 이래 잘 되라고 하고 또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게 좋지. 주인어른 한번 불러보세요. 문 여서 소문장군 문 여서. 상세의 사설로 지신밟기 할 집 주인을 부릅니다. 대대손손이 내려오는 소리고요. 지신받기를 하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오래된 그 고증을 받아서 계속 전성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때 뭐 모르고 따라다니면 깽매기 치는구나 라고 따라다녔죠. 지신밟기를 하는 집에서는 고사상을 미리 준비하는데요. 그 옛날 고사 지낸 음식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던 풍습을 오늘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나 이런 건 없고요. 재밌어요. 많은 우리 주민 여러분이 이렇게 십시일반 돌봐가지고 도움에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럿이 이제 시래기장도 끓이고 이래 막 고기 수육하고 이런데 풍습으로. 우물 고사를 지내기 위해 동네 우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고사 지내기 전 우물물을 퍼서 잡스런 오물을 제거하고 명태와 미역을 올립니다. 명태와 미역 그리고 또 나가서는 마른 북어포 같은 걸 올리는 것은 이 우물, 물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은 용왕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왕신한테 동태와 명태 아니면 북어포, 미역 등을 받침으로 해가지고 이 물이 끊임없이 샘솟아나고 물맛이 좋도록 기원하고 그것을 염원하는 용왕신한테 쉽게 얘기하면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물굿을 한 후 마을에서도 부잣집으로 통하는 참판댁 마당에서 지신밟기를 이어가는데요. 풍물단들이 풍장을 울리고 나면 미리 차려놓은 고사상 앞에서 제를 지냅니다. 육아와 집안을 돌봐준다는 조왕신을 위해 부엌에서 조왕굿을 한 후 장독대에선 터주굿으로 올해도 청산민속보존회는 마을 신앙을 지켜갑니다. 대보름이면은 이 청산에서 많은 그 전통 문화를 이어가지고 지신받기를 많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 여러 가지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전 주민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많이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교 앞으로 속속 모여드는 마을 사람들. 이곳에선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청산면만의 특별한 민속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라는군요. 줄다리기는 윗마을, 아랫마을 편을 나눠서 이기는 마을은 풍년이 들고 아주 그 해에 아주 풍년논사를 이룬다고 해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줄다리기 하는 것은 그 마을 주민 간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드디어 시작되는 윗마을 대 아랫마을 줄다리기. 밀고 밀리고 한 해 풍년이 달려있는 만큼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인전 풍년을 기원하는 그 행사니만큼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니까 한 해가 뿌듯하게 지나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청산면의 정월대보름 지신받기 행사는 달집 태우기와 쥐불놀이로 마무리되는데요. 올 한 해 태평성대를 훨훨 타오르는 달집을 향해 기원해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온 국민이 건강하고요. 우리 가족들 건강과 이제 아기들 무사히 잘 자라길 기원하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화이팅! 전통은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죠.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신밥기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청산면 사람들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신밥기를 봤습니다. 한 해 애군을 쫓고 예. 그해 풍년을 기원한다는 지신밥기 행사인데요. 올 한 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지신밥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구 경북에도 지신 꼭꼭 밟아서 좀 애군 쫓았으면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좋겠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네.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 확진자들도 얼른 완쾌해서 퇴원하시기를 바라는 소원도 한번 보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 톡톡의 통맨 김혁 씨가 전하는 우리네 인생사인데요. 오늘 만날 분은 보기만 해도 힘이 솟는 그런 분이라 그럽니다.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네. 체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루에 100km를 자전거로 달리신대요. 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화면 보시죠. 이렇게 같았으면 너보고 자전거를 가라 하던가. 아버지, 참네, 아버지. 뒤에 오십시오. 예, 갑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니를 꽃에 비유한다면 무슨 꽃에 비유하고 싶습니까? 할미꽃? 당신은 영웅입니다. 이 집 맞지? 이 동네 이 집밖에 없는데. 오, 불 켰다. 지금 이 시간에 불러도 될지 모르겠네. 계십니까? 아이고,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 앞산 도희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의성에 그러니까 앞산이 있어서 그 지금 자전거 타러 가시는 거지, 맞죠?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가야 된다고요? 예. 일단 따라가 봐야 돼. 아버지, 잠깐만. 왜 이래서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데요, 지금? 의성터미널 가야 됩니다. 의성터미널, 예. 잠깐만, 여기서 의성터미널까지 얼마나 걸리는데요? 1시간쯤 걸립니다. 1시간이요? 예. 1시간이면 자전거 타고 간다고, 지금? 예, 20 한 3km 됩니다. 3km를 그렇게 예. 자전거 타고 간다고요, 지금? 예. 출근 때문에 가야 됩니다. 출근 때문에? 예. 늦었습니다, 지금. 늦었다고요, 지금? 예. 지금 계속 막 서둘러 가니까 일단 의성터미널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참. 아버지. 이렇게 같았으면 너보고 자전거를 가라 하던가. 아버지, 참네. 아버지. 가자 달려보자 오늘도 너와 함께면 도시 위에 시크한 로드 무비 스타 라라라 아버지. 진짜 의성터미널까지 왔네요. 예. 저는 그냥 따라가다가 바로 차 타고 먼저 와 있었는데 한참 기다렸습니다. 예,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고 또 어디 가요? 예, 대구에 갑니다. 아버지 여기 싫어. 도인 맞네, 도인 맞아. 여기까지는 의성. 이제 여기서부터 컬러풀 되고. 여기서 옷 갈아주신다고요? 예, 화장실 안에서
자전거 타는 공무원. 공무원 사람. 예. 자타공이. 예, 자타공이니까. 제가 내가 너무 잡고 계신데 지금. 빨리 할수. 땀 봐. 땀 봐. 자전거 어디 놔두는데야? 자전거 여놔두면 괜찮습니다. 여는. 너 가가 뭐야라고? 갖고 가면 한 대 더 사면 됩니다. 회원이세요? 집에서 미리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매일 밤에 이제 끊어놓습니다. 집에서 도로까지 나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어둡던데요. 요즘 밝습니다. 물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는 또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어서 다리 운동을 풀어줍니다. 1시간 동안 집에서 타고 와가지고. 근데 아버지 이거 뭔데요? 전라도 이제 고흥에서 이제 그 울트라 이제 1박 2일 동안 잠 안 자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자전거를 타가지고 이제 보는 경기 대회입니다. 그 나가셨다고요? 예. 그래서 40시간 탔다고요? 저는 35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왜 따는데? 잠도 안 자고 왜 따는데? 재미로 탔습니다. 여기 적혀있네. You are a hero. 당신은 영웅입니다. 예, 영웅 저지입니다. 마치 아버지 버스인 것처럼. 이거는요?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자전거를 언제부터 타셨는데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제 교통편도 없고. 사진을 찍는다고요? 예, 그 야생화를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대학도 원예과 나오고 대학원 논문을 이제 그 원예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이제 뭐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사진 찍는 거랑 자전거 타고랑 뭔 상관이 있는데요? 산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산은 이제 산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래서 아까 전에 들꽃사랑이라 그러죠? 예, 포짐. 그래서 이제 그걸 때문에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게 몇 년입니까 지금? 24, 5년 됩니다. 저는 그 밥은 안 먹어도 운동은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예, 중독이죠. 저는 먹는 거 중독이. 탄수화물 중독이. 차 안에서 뭐 하시는데요? 보통 뭐 그날 이제 일하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 잠 중독입니다. 예. 야, 정확하게. 예. 8시 10분에. 수고하셨습니다. 야. 자전거 좀 꺼낼게. 예. 우와, 내구다. 따라오이소.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뛰는 길. 오토바이 타야 됩니다. 이거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앞산 가시는 거예요? 예, 앞산 출근이 좀. 자전거 타고 가시지 왜 뭐 자전거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사람들 보기에 미안해가지고 탁 묶어놓으면은 자전거는 이자모도 괜찮은데 도 선생님이 탄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우리 차 타고 갈게요. 예. 뒤에 타면 막 얼어 죽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동부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바퀴 위. 뒤에 오십시오. 예, 갑니다. 랄랄라랄라 alright 언덕 지나갈 때면 alright 다시 내리막길 올 거야 시원한 바람 타고 아이. 우리 5시 3분에 출발해가 8시 37분. 그러면 3시간. 뭐 얼추 3시간 30분. 안녕하세요. 오. 와, 이 여는 거 처음 봤어, 나. 여는 걸. 예, 뭐 팻말도 관리하시면은 첫째는 이제 수목 이제 병해충이 이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또 뭐 어제 아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무실에서 업무도 보시고. 예. 현장에 다 나가시고. 예. 자전거 다 꼽히죠, 이거? 예. 자전거 타고 가나요?
자전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예. 산 찾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예. 앞산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 많고 이렇게 또 뭐 산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꼭 주의해야 될 거 있을까요? 첫째, 흡연하고 치사, 또 그 채취. 네 번째는 이제 그 자기 먹은 쓰레기는 대가져가는 운동. 예. 이런 거. 이 나무는 안 아픕니까? 여기 쭉. 아, 이게 해충이에요? 예. 해충. 그럼 이게 약간 치료를 한 거예요? 예. 야, 그래도 정상에 올라니까 이제 탁 트이니까 기분 없어졌습니다. 코가 상쾌하네, 그죠? 코가 팍 떨리네, 그죠? 제가 보니까 아버지는 새벽 공기, 산 공기, 사람 공기, 이 세 가지를 다 느끼시는 분.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은 안 할락했어요. 어떨결에 들어왔습니다. 어떨결에. 원래는 뭐 하고 싶으셨는데? 미국을 갈락했어요. 미국이 왜요? 미국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추천서를 써준다 하시더라고. 그래, 그 농사지로 갈락했는데, 비행기 값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공직에 이제 한 1년 벌이가 미국 갈랍니다. 했습니다. 진짜 솔직한 말로. 선배님이 이제 국화를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우다 보니까, 하여튼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후회 안 하세요? 미국 안 간 거. 후회는 안 합니다. 안 해요? 3년을 원예 공부하고 또 4년을 원예 공부하고 또 2년을 대학원 가가 또 공부하고 공원에 있는 이나 도시에 있는 또 식물들을 또 관리하는 일을 또 26년을 했고 안 지겹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었으니까. 귀촌은 하신 지가 얼마큼 됐어요? 3년 됐습니다. 3년이야? 그럼 대구 있을 때는 출퇴근은 왜 물로 하셨는데요? 대구 있을 때는 순수하게 자전거 했습니다. 와, 그럼 계속 자전거를 타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의성까지 갔었으면은 이제 차를 좀 타셔도 되지 않습니까? 왠지 차는 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가 안 맞는데? 재미도 없고 저는 재미로 살기 때문에 뭐든지 일도 재미로 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다 자전거 타고도 오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그 몇 달 동안 해봤습니다. 그는 편도 몇 시간 걸리는데요? 편도 한 3시간 반 정도. 3시간 반 걸리면 합의가 7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출퇴근만.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인데? 근무 시간 8시간. 집에 가면 한 9시 반, 10시 됐습니다. 그때는. 아버지한테 자전거는 뭡니까? 집사람 듣는 데는 좀 그렇지만은 애인입니다. 자전거. 애인이. 어머니가 들으면 깜짝 놀라겠네. 반미기 주고 제아줬더만. 오늘 집에 들어가서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전거는 방에 이제 여놓으니까 좀 다. 자전거를 또 방에 넣어놔요? 예. 왜요? 자전거 밖에 놔야지 왜 방에 넣어놓습니까? 오일 같은 게 이제 추우면 터지기 때문에 그래 다 여놓습니다. 24년 자전거 탄 길이를 총 길이로 잰다면 한 얼만큼 될까요? 지구가 약 4만 킬로. 4만 킬로입니다. 잡는데 4, 5, 20 지구 5바퀴 돌았습니다. 지금 6바퀴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킬로. 21만 2만 21만 킬로입니다. 그거는 퇴직할 때까지 할 겁니다. 많이 안 탈 겁니다. 이제 앞으로 즐기면서 이제 타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재미로 탔고 앞으로는 즐기면서 타고 이거 뭡니까 이거? 퇴직에 맞추지 말고 퇴직 이후에도 할 수 있으니까 시험시험 타십시오. 걱정됩니다. 시험시험 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걱정할 것 같아요. 자전거 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가장 잘 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들어갈 때 똑같은 사람이 가장 잘 타고요. 남 따라가지 말고 자기 이제 페이스대로. 이기고 지는 게 뭔 의미가 있노? 뭐 이런 겁니까? 제가 연찮게 들었는데 딸 하나 있었다면서요? 예. 딸이 먼 길 갔다면서요? 먼저 가가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직원들한테도 거기 있다는 그 이야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주위 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안 알렸으니까. 이유가 있다면? 한국 사람들 같잖아.
먼저 가면은 불효다. 이 가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뭐. 아직 그 먼 길 보낸 지 뭐 시간상으로 한 6개월도 안 돼갖고 많이 힘드시겠네요. 뭐 힘들 거면 뭐 그런 대로 잊어버리려고 이제 그 뭐 어르신들 병원 차도 태워주시고 대구까지 뭐 그런 거 뒤에 가가지고 밥도 해드리고 노인분들 동네분들 그래 삽니다. 잊어버리려고. 안 보고 싶다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저도 뭐 많이 보고 싶지요. 뭐 언제 제일 보고 싶으시죠? 곧또래 친구들을 보면. 예. 먼 길 떠날 때 나이가 그것도 뭐 21 대학교 1, 2학 많이 우셨겠네요, 어머니는. 예, 자기 좋은 나라로 갔으니까 그래 화장해가지고 그 뭐 하여튼 좋은 곳에 뿌리 좋습니다. 뭐. 마지막에 뭐 다르게 뭐 인사도 했었습니까? 우리 집에 새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이제 집사람이 너는 새가 돼가 오라 하면서 새가 한 마리가 이상하게 날로 들어오더라고. 그 새벽마다 거기서 잠을 자더라고. 그래 우리가 가면 날아가 보고 그 새가 왔나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보고 싶으시면 뭐 그의 또래들 보면 되지 뭐. 항상 주위에 있다고. 예, 주변에 이제. 그 어머니하고는 어떻게 만났는데요? 어머님하고는 학교에서 그냥 뭐 우연히 뭐 하다 보니까 뭐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우연히 하다 보니 만났다는 이야기는 공부하라고 학교 보내놨더니 연애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집사람이 나이가 좀 많거든요. 아, 연상이세요 또? 예. 저 귀여움 받으시면서. 아닙니다. 몇 살 차이신데요? 3년 차입니다. 4년 차이. 야, 어머니도 같이 이렇게 주말에 같이 타시는 거예요? 예, 주말에 이제 길거리에는 좀 위험해가지고 안 타고 주로 산에. 가장 좋아하는 꽃은? 꽃이야? 네. 우리 집사람 꽃. 좋아요. 그럼 어머니를 꽃에 비유한다면 무슨 꽃에 비유하고 싶습니까? 할미꽃? 늘 속에 있잖아 이렇게. 뭐 의미를 해석하자면 그렇지만 별로 기분 안 좋겠는데 할미꽃 가면. 아닙니다. 눈 속에 핀 할미꽃이 얼마나 예쁘다고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예. 3월 말쯤 되면 할미꽃이 피잖아요. 필 때. 예, 눈이 내리고 있어. 덕인 씨 사랑합니다. 많이 저 못난 사람을 지금까지 살아주신 데서 고맙고 일단 뭐 정원은 열심히 꾸며가지고 그 내 퇴직하는 날 선물해드릴게. 사랑합니다. 네, 자전거 타는 데서 가족 사랑이 느껴지는군요. 예. 자전거를 타시면서 먼저 간 그 따님을 생각하면서 아픔을 떨쳐내기도 할 것 같고요. 아내 또 사랑.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주말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타니까 또 애인처럼 자전거를 느끼겠어요. 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네. 또 짠한 구석도 있었고요. 강철 체력의 자전거 사나이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시시톡톡에서 시청 소감도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신청곡은요. 환희님의 신청곡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잔잔하게 들으면서 달코미님 코로나 정말 무서워요. 아이가 있으니 더더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 시민들 코로나 경각심 부족한 거 반성해야 돼요. 네, 스프리님도 사연 보내줬습니다. 큰맘 먹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헬스장 등록했는데 운동 첫날 코로나 때문에 임시 휴업한다는 문자가 왔네요. 당분간은 다이어트는 내려놓고 살 좀 찌더라도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먹고 잘 쉬어야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환희님, 마스크 사는 비용도 이제 부담스러워지네요. 마스크하고 손 씻자 표어라도 외쳐야겠네요. 네, 오님인가요? 어우 후후 100km 35시간 동안 잠 안 자고 탔대요. 자타공인 대단하시네요. 건강하시겠어요. 예,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래 소개 나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곳으로 이메일 주소 넣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생방송 시시각각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 위생 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